남성의 경우는 무려 100%라고 해요. 야동을 안 본 성인 남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야동은 그렇다면 문화예술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2%가 야동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의 경우는 무려 100%라고 해요. 야동을 안 본 성인 남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성의 경우는 약 80%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여성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야동을 경험한 시기가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동네 친한 선배 형이 야동을 구해와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동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야동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큰 산업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야동은 그렇다면 문화예술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야동이 과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야동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가 되기 위한 문화예술 저작물은 창작성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 육체적인 행위는 그 어떤 창작성도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포르노와 같은 이러한 야동은 문화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요. 이러한 야동이더라도 창작성이 들어가면은 저작물로 인정을 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작성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 담긴 게 아니고 어떠한 스토리도 담겨져 있고 세트장도 준비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영화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야동일지라도 창작물로 인정이 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만들어진 야동이 아니고 감독의 노력으로 기획이 되고 창작성 있게 제작이 된 야동의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러한 야동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공유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이러한 야동은 형법에서 음란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야동을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를 할 경우에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야동을 국내에서는 제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일본은 우리와 달리 야동을 합법적으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상대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 담긴 그러한 야동의 경우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야동일지라도 창작성이 가미된 영화 같은 그러한 야동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문화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야동을 음란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통하거나 수입,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로 야동을 단순히 시청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라도 야동을 보신 그러한 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불법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야동의 경우는 함부로 우리가 복사해서 배포를 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야동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